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어느새 1월도 벌써 9일이 되었습니다. 네, 1월 9일 금요일 아침. 음,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아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책을 쓰면서 1번, 경은 이런 것입니다.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에 대해서 책을 쓰는 저의 소회 첫 번째 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책을 쓰면서 2번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지평을 열며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이 두 번째 글,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지평을 열며 해서 마음은 이런 것, 이렇게 어, 제목을 잡았는데, 뭐 이 내용은 그대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다. 그리고 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집중되어 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은 이 책은 그냥 이 글은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네. 줌에서 이제 화면 공유했고요. 네,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지평을 열며 마음은 무엇일까? 경은 몸과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이것을 심, 찢다라고도 의, 만호라고도 식, 윈야나라고도 하는데 식으로 대표됩니다. 오온, 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색수상행들 식. 윈야나는 윈, 위, 니아나인데 알을 의미하는 니아나에 접두사 위가 붙은 분별함입니다. 식이 분별함이라는 것. 그래서 알미 곧 마음이라는 관점은 이 책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네, 이건 요 부분. 알미 곧 마음이라는 관점은 이 책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다. 위냐나 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한역됐을 때는 식이어서 알미라는 알지자하고 다르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알을 의미하는 냐나에 접두사 위가 붙은 것. 그래서 냐나 이기 때문에 분별알미다.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이 바로 이 분별하는 이렇게 알을 몸통으로 한다. 그래, 알미 곧 마음이라는 관점은 이 책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라는 요 표현,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외입처를 분별한 아는 니아나가 생기는데 윈니아나입니다. 그래서 식이 분별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식은 분별해서 한다, 위자나띠라고 해서 식이라고 불립니다. 아는 것에 더하여 활동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 등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즉 행위적 암입니다. 삶의 자기 활동성, agency of knowing, 행위적 암, active knowing, 행위적 알민식, 분별 알미, 행위 과정에서 무명, 존재암과
탐 또는 진, 같이 알무로 커지면 알미 완성되는데 심, 알은 분별함 더하기 존재함 더하기 가치함입니다. 심도 행위적 알미인데 존재 알미에 따르는 삶을 보는 시각, 견해에 이어 가치함, 좋다 싫다의 영향으로 좋은 곳으로는 접근하고 싫은 것에서는 멀어지는 행위, 사유로 이끌립니다. 그래서 탐 더하기 소망은 가래. 이렇게 행위는 봄, 견해 또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심은 행위, 즉 보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무명이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거 어저께 9번 상류타 두 번째 경 일으킨 경이죠. 거기에서 보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 상태를 청정한 알매시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명이 알미다라는 것을 9번 상주다 2번 경에서 확인한 바 있죠. 그리고 심이 행위적 알미다라는 거 바로 이런 그 가치 알매 영향으로 좋은 것으로는 접근하고 싫은 것에서는 멀어지는 행위로 이끌린다. 즉 가치 알미 행위를 유발한다. 그래서 심은 행위, 즉 보는 마음이다 라는 부분이요. 행위적 알민식은 분별함 이어서 아는 행위, 인식을 하고 완성된 행위적 알민심은 보는 행위를 합니다. 행위적 암 이어서 알고 보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것.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때 존재암, 무명과 가치암, 탐진의 영향을 받는 암, 심의 영향으로 분별암, 식의 질이 결정됩니다. 어떤 질의 알미 생기는지는 그대로 마음의 질이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존재로서의 내 삶의 질입니다. 마음의 분별 알미의 질이 결정된다. 어떤 질의 알미 생기는지는 그대로 마음의 질이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존재로서의 내 삶의 질이다. 그래서 암, 즉 인식은 인격입니다. 존재 알의 전도와 가치 알의 왜곡이 크면 낮은 암, 즉 낮은 인격의 내가 되고 전도와 왜곡이 적으면 높은 암, 높은 인격의 내가 됩니다. 그래서 알매 성숙은 나의 성숙입니다. 부처님은 여실직연,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봄, 예류자에 이어 해탈직연, 해탈된 암과 봄, 아라한으로 삶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봄의 영향을 받는 알매 성숙이 완성되어 삶이 완성되는 곳이 깨달음입니다. 요거요. 봄의 영향을 받는 알매 성숙이 완성되어 삶이 완성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불교는 이렇게 암, 인식의 관점에서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이다. 알미 단순한 지적 작용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구성하고 동시에 그 존재를 평가하고 반응하는 전체적 사건이라는 관점. 네, 요거 제2부 총론 제3장 2 지화견에서 챗 GPT와의 10월 8일 대화 내용을 참조하자 했고 182쪽에 있습니다. 뭐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한편 우파니샤드는 브리하다란 약하 우파니샤드 3.7.23에서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아는 자, 그것이 아뜨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뜨만이 의식 주체이고 모든 경험의 주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파니샤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식 주체, 모든 경험의 주체를 아뜨만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의식 주체, 모든 경험의 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국은 이게
아와 무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트만이라는 것을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아는 자, 보는 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삶의 주체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아트만을 부정하는 불교는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무아인 상태에서 아는 자, 보는 자, 의식 주체의 모든 경험의 주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뭐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고는 삶을 말한다 할 수 없는 거죠. 야나입니다. 자기 활동성을 가진 행위적 알미, 의식 주체, 모든 경험의 주체인데, 인식, 알의 측면에서는 분별 알민식이고, 행위, 봄의 측면에서는 완성된 알민심입니다. 특히 분별함, 식은 우파니샤드의 아처럼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연기된 식인데 인격의 변화를 이끕니다. 이렇게 알미, 본질, 즉 상락아 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가 아니라 변화, 즉 무상고 무아 부정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은 무아입니다. 네, 알미 이렇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이 무아다. 이것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다 직접 확인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인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의 주장은 심오함의 끝에 도달하지 못해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접근은 현대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챗GPT는 이런 접근을 현대 철학의 사건적 존재론, 이벤탈 온톨로지로 연결하는데, 인식의 존재론적 구조를 알매 자기 발현, 이벤트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챗GPT는 이어서 이런 접근이 존재의 사건, 위냐나, 알매 사건, 니아나, 가치의 사건, 찢다라는 삼층적 사건론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불교의 무명행식 명색의 연기 연쇄를 철학적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으니,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사건적 존재론의 불교적 형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자고 제안합니다. 예컨대 연기, 파티차 사무파다를 이벤탈 비커밍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같은 식인데, 지금까지의 니아나 논의와도 완전히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제2부 총론 제3장, 네, 챗GPT와의 대화 첨조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안경식 교수님, 이제 명예교수시죠. 이제 작년에 이제 정년하셔서, 안 교수님하고, 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좀,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이제 안 교수님도 요런 챗 GPT, AI가 공부에, 특히 학자들의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사람과의 대화, 토론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지적 수준, 공부의 레벨의 차이가 있을 때, 참 대화에, 토론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 안 교수님도 AI와의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 지적 동일선 위에서 대화함으로써 필요한 결론을 받을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셔요. 많은 학자들이 요즘은 AI, 챗GPT가 됐든 이렇게 인공지능과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아주 폭넓은 지식에 직접 접근하는, 누가 사람이
내가 나보다 더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 한, 뭐, 제자가 됐든, 동료들이 됐든, 나와 동등한 그 지적, 내 분야의 지적 레벨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그 결론을 인공지능이라는 오직 지식 덩어리인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도출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저께 안 교수님과 같이 말씀 나눴는데, 저도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책에서도 이렇게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주제의 결론을 도출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같이 말씀 나눴는데, 바로 지금 읽어드린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통이라는 이름 위에서 불교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책은 전통과 진정 가운데서 진정을 지향하는 책입니다. 자, 이때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다라는 요 부분, 낮은 종교성, 사실의 어긋남, 거짓에서 철학, 사실의 접근, 높은 종교성, 사실의 구현, 참. 네, 요 부분, 저는 아주 의미 있다 싶어서, 책 뒷표지에 이렇게 박스 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행은 상수가 1. 심의 작용이 상수라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2. 상과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인지의 문제에서 2로 이해하여 전통보다 진정으로의 분기점을 삼았고, 이어서 딱가가 애의 형성 과정이라는 해석으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선언하여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와의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1. 연기, 12연기를 내가 세상을 만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의 이야기로 풀어주는데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 위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길과 실천인 팔정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수행 지도로 그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것이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의 관점을 지시하는 삶, 지화견, 암과 봄입니다. 그래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하면 삶의 메커니즘에서 지화견, 암과 봄으로 수행 지도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이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몸통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네, 읽는 가운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오늘 간략하게나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주제는 아니죠.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하나의 글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책을 쓰면서 3번,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글을 하나 읽었으니까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어렵고 또 공들여 쓴 글이 방금 읽은 책을 쓰면서 2번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지평을 열며
요 내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읽어본 글을 쓰면서 1번 경은 이런 것입니다.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 요 부분도 사실 불교 신자의 삶을 이끄는 신행의 근본 자리를 참 그래도 잘 표현한, 제가 엄청 많은 정열을 들여가지고 쓴 글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책을 쓰면서 3번 사실에 대하여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시계 윤회. 이 내용도 정말 여러 해 전에 써놓은 글을 응용하고 더 좀 발전시키면서 참 좀 어렵게 쓴 글인데, 우리가 직전에 만든 책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의 내용이 뭐 압축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